애나는 초콜릿 공장을 운영해요. 애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특별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누구든 5개의 초콜릿 포장지를 1개의 초콜릿바와 교환할 수 있어요. 로버트는 포장지를 모으는데 2주가 걸렸고 77개를 모았어요. 그가 애나에게서 받을 수 있는 초콜릿의 개수는 최대 몇 개일까요? 로버트는 총 19개의 초콜릿을 받을 수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우선 77개의 포장지는 15개의 초콜릿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2개의 포장지가 남게 됩니다. 새로 받은 15개의 초콜릿바의 포장지를 벗기면 로버트는 15개의 포장지를 3개의 초콜릿으로 교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는 남은 2개의 포장지와 새로운 3개의 포장지를 사용하여 1개의 초콜릿바를 더 얻을 수 있어요. 15 더하기 3 더하기 1은 19예요. 헨리는 지구에서 온 우주비행사입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은하의 어떤 행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도시와 시민들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헨리는 절박하게 화장실에 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는 2개의 문이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로 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헨리는 현지 언어를 할 줄 모르고 어느 문이 남자용이고 어느 문이 여자용인지 물어볼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현지인 모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는 모국어만 말할 수 있어요. 헨리가 올바른 문을 찾기 위해 해야 할 2가지 질문은 무엇일까요? 문 하나를 가리키며 여기가 남자 화장실인가요? 라고 물어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모의 대답을 기억했다가 내가 남자인가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만약 모가 같은 말을 한다면 헨리가 가리키는 화장실은 남자용일 거예요. 그리고 모가 다른 말을 하면 여자 화장실이에요. 9개의 사탕이 상자 안에 있어요. 9명의 사람들이 9개의 사탕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사탕 1개가 아직 상자 안에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주 간단해요. 마지막 사람이 사탕을 상자째 가져갔어요. 그러면 상자 안에 사탕 1개가 남아있게 되죠. 추운 밤 4명의 친구들이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모두 1개의 우산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우산은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4명 모두 젖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에리카와 짐이에요. 짐은 왜 그녀를 밀었을까요? 둘은 영화를 찍고 있어요. 창문에 비친 저 카메라맨 보이세요? 빌리는 친구들을 위해 내기 게임을 준비했어요. 규칙에 따르면 빌리는 어두운 상자 안에 2개의 사탕, 노란색과 빨간색을 줄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이 빨간 사탕을 고른다면 5,000달러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노란 사탕을 고른다면 5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빌리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는 상자 안에 노란색 사탕 1개와 빨간색 사탕 1개 대신에 노란색 사탕 2개를 넣었어요. 빌리의 친구 웬디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내기에서 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웬디의 차례가 되었고 웬디는 5,000달러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웬디는 사탕을 하나 골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남은 노란색 사탕을 꺼내서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빌리는 첫 번째 사탕이 빨간색이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니나는 스피드데이트에 나가서 3명의 잘생긴 남자들을 만났어요. 다음날 3남자가 모두 니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니나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브래드는 니나에게 그 식당에 가고 싶은지 묻지 않았어요. 게다가 꽤 무례하고 일방적이에요. 니나는 롭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의 집에 혼자 가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빗을 선택해야 해요. 착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네요. 에이미는 두 개의 끈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끈의 한쪽 끝에 불을 붙이면 타는데 정확히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두 끈을 사용해서 에이미가 45분을 측정하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끈의 양쪽 끝과 두 번째 끈의 한쪽 끝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30분 안에 첫 번째 줄이 완전히 타버릴 거예요. 남은 15분을 측정하기 위해 두 번째 끈의 다른 한쪽에 불을 붙여야 해요. 끈이 완전히 연소되면 45분이 지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유명한 오페라 가수예요. 그는 왕과 왕비를 위해서 7일 연속으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는 공연에 대한 답례로 하루에 금괴 7분의 1을 지불받기로 했어요. 아담은 선불금을 받지 않아요. 그는 매일 지불을 요구합니다. 금괴의 7분의 1이죠. 아담에게 매일 지불할 수 있도록 금괴를 자르는 가장 적은 횟수는 몇 번일까요? 두 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 날 금괴의 7분의 1을 잘라서 아담에게 줍니다. 둘째 날 금괴의 7분의 1을 잘라서 아담에게 주고 7분의 1 조각을 돌려받아요. 셋째 날 아담에게 전날 받은 7분의 1을 지불해요. 넷째 날 아담에게 금괴의 7분의 4 조각을 주고 7분의 1과 7분의 2를 거스름돈으로 받습니다. 다섯째 날 아담에게 금괴 7분의 1을 줍니다. 여섯째 날 7분의 2 조각을 주고 거스름돈으로 7분의 1 조각을 돌려받아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 아담에게 마지막 7분의 1 조각을 줍니다. 제니와 샘은 그림 같은 경치의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텐트를 쳐야 했는데 세 군데에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숲속, 들판, 그리고 호수 근처예요. 어느 장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들판이에요. 야생동물들은 숲에서 살아요. 호수가 안 되는 이유는 저기 덤불 속에 좀비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이웃은 아닐 거예요. 조지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법사가 나타나서 조지를 자신의 성으로 텔레포트 시켰어요. 조지는 3개의 문 중에서 골라야 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호랑이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 화난 공룡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 있는 방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조지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예요.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제리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있는 사과의 수는 매주 2배가 됩니다. 30주가 지나면 나무는 완전히 과일로 뒤덮여요. 그 나무가 오렌지로 절반이 덮이는데 몇 주가 걸릴지 추측할 수 있나요? 오렌지는 사과나무에서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사과로 덮이는 데는 29주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사과의 수는 매주 2배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태평양에 섬이 있어요. 섬에는 집이 있어요. 집 한가운데에 물 한 잔이 있어요. 물컵 안에 동전이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글자 평이에요. 해리는 파티에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4명 있었어요. 그중 한 명과 얘기하고 싶었어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여자의 손을 보세요. 좀비예요. 두 번째 여성은 목에 흡혈귀에 물린 자국이 있어요. 언제든지 흡혈귀로 변할 수 있고 데이트를 망칠 수 있어요. 네 번째 여자는 유령이에요. 그래서 해리는 세 번째 여자에게 말을 걸어야 해요. 토마스 형사는 홀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발 와주세요. 강도를 당했어요.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차 뒷좌석에 지갑을 뒀는데 신호등에서 멈추었을 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제 지갑을 낚아챘어요. 토마스 형사는 도로를 질주해서 범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홀리를 보고 그녀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어요. 어떻게요? 홀리는 문이 2개 달린 차를 타고 있었어요. 어떻게 도둑이 뒷좌석에서 뭔가를 훔칠 수 있죠? 집이 3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우 이상해요. 어느 집이 이상한지 알 수 있나요? 발자국을 보세요. 첫 번째 집과 세 번째 집을 드나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집에 드나든다는 뜻이죠. 두 번째 집의 경우 발자국이 한 방향으로만 있어요. 안으로 향하고 있죠? 사람들은 들어가긴 해도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 지저분한 바닥을 보세요. 이 전선들을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노트북의 수는 몇 개일까요? (3번) 연장선은 망가졌어요. 2번은 콘센트 중 하나가 파손되어 있어요. 4번은 콘센트가 한 개밖에 없어서 무용지물이에요. 6번은 케이블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요. 1번 연장선을 벽면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2번 선을 첫 번째에 연결해요. 이렇게 하면 1번의 콘센트 2개를 사용하여 노트북 2대를 충전할 수 있어요. 2번 연장선의 콘센트 하나는 5번 연장선을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하나는 어차피 쓸모가 없어요. 이제 2번에 2개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고 5번 연장선에 4개의 콘센트로 모두 6대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8개의 콘센트가 사용될 거예요. 간단해요. 데니와 다이아나는 부부예요. 둘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조깅을 합니다. 데니가 2걸음을 걸을 때마다 다이아나는 3걸음을 걸어야 해요. 만약 둘 다 오른발로 시작한다면 왼발이 동시에 앞에 오기 전에 몇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밑에 있는 5글자로 된 영어 단어예요. 첫 글자를 떼면 난 여러분 위에 있어요. 두 번째 글자를 떼면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됩니다. 난 누굴까요? 어때요? 이 수수께끼를 풀었나요? 체어예요. 참 잘했어요. 저스틴의 꿈은 곧 실현될 거예요. 그는 경찰 훈련생입니다. 하지만 진짜 형사가 되기 위해서는 도전을 통과해야 합니다. 도전은 가장 어려운 탐정 수수께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틀 동안 카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하이킹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죠. 마침내 그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때렸고 그는 덤불 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카일은 겨우 약한 목소리로 친구라고 말하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어요. 모두 카일의 친구들입니다. 제커리는 회의 준비를 하면서 요 며칠을 회사에서 보냈다고 말했어요. 제시는 발목을 삐어서 4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빌리는 사업차 뉴욕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탑승권까지 보여줬어요. 카일의 사고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스틴은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는 빌리가 편도 탑승권만 보여줬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어요. 그렇다면 뉴욕에서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이야기가 좀 수상쩍게 들리죠? 이번엔 저스틴에게 몇 개의 숫자가 적힌 쪽지가 주어집니다. 빠진 번호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요. 번호는 증거가 들어있는 금고의 암호입니다. 다음 사건을 해결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536, 53... 저스틴은 빠진 번호가 7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536 다음에 오는 수는 537입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저스틴은 다음에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는 폴더를 봅니다.
화이트 씨는 부유한 사업가로 자신의 침실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메모를 남겼어요. 거기에는 7월 첫 번째, 1월 네 번째, 12월 첫 번째, 2월 여덟 번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화이트 씨의 부인 주디가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제 남편은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었어요. 화이트 씨의 비서인 로건은 경찰에게 상사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자신의 서재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씨의 딸인 로즈가 말했어요. 손님들과 있었어요. 우리는 제 방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저스틴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화이트 씨의 실종 배후에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입니다. 7월, 줄라이의 첫 글자는 J고 1월, January의 네 번째 글자는 U, 12월, December의 첫 글자는 D, 2월, February의 여덟 번째 글자는 Y입니다. 다 합치면 주디예요. 다음날 저스틴은 까다로운 밀수 사건의 용의자 메리를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비권을 행사했죠. 그러다가 그녀가 소리쳤어요. 지금 내 전화기를 이 커피에 빠뜨릴 거예요. 그러면 절대 진실을 알아내지 못할걸요? 하지만 저스틴은 그녀의 협박에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왜죠? 컵은 커피 원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화기에 전혀 해가 없을 거예요. 구두 닦기 한 명이 체포돼 저스틴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정직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자신은 사람들의 신발을 공짜로 닦아줬고 사람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불한 거라고요. 하지만 저스틴은 곧 구두 닦기가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신발 한 짝만 공짜로 닦았습니다. 신발 한 짝만 깨끗한 걸 원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신발을 닦도록 그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죠. 한 번은 저스틴의 상사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8시에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계획된 저녁 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의 제 시간인 8시 5분에 집에 갔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화를 냈죠.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그는 저스틴에게 아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낸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스틴은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저녁 8시에 집에 올 줄 아셨던 건데 아침 8시에 들어가셨잖아요. 저스틴은 거리 순찰에 파견되었습니다. 걷다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한 남자가 물 양동이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더니 물을 보도에 쏟았습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냈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남자는 차를 세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도둑 맞았던 거죠. 한 번은 은행이 털렸습니다. 경찰은 은행 경비원 중 한 명이 범인들을 도왔다고 의심했어요. 저스틴은 3명의 경비원을 신문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은 고함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범인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비원은 그 순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비원은 도둑들을 뒤쫓아 달려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측근을 묶어야 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비상구 근처에 웅크리고 앉았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그의 머리를 때렸다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범인들은 이미 사라졌고요. 저스틴은 어느 경비원이 공범인지 즉시 알아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세 번째 경비원이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비상구의 문은 밖으로 열립니다. 저스틴의 다음 용의자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아직 그 여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스틴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자는 집 안에 있었지만 문은 밖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집을 드나들었을까요? 2층 창문을 통해서요? 아닐 거예요. 악명 높은 범죄자가 46m 높이의 타워에서 탈출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가위와 밧줄을 전달했어요. 저스틴은 그 밧줄의 길이가 겨우 23m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고 범인은 밧줄을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자, 미래의 형사는 이 밧줄이 남자의 탈출을 어떻게 도왔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범인이 밧줄을 절반으로 자른 건 사실이지만 가로로 자른 게 아니었어요. 밧줄을 따라서 절반으로 자른 후에 두 밧줄을 연결해서 아무 문제 없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사건입니다. 마티는 9월에 차를 샀고 겨우 한 달이 지난 후에 차를 도둑 맞았습니다. 4명의 용의자 모두 마틴의 친구예요. 범행은 수요일 밤 10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앨런은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는 차로 퇴근하고 있었고요. 로이는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갔어요. 그리고 로즈는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절도 사건의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앨런이에요. 10월에 밤 10시면 배드민턴 치기에는 너무 어두울 거예요. 중요한 서류가 없어졌고 저스틴은 상사가 휴가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서류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는 걸 알아냈어요. 서류가 사라진 순간 랜디는 자기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조니는 매일 하는 체육관 운동을 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있었고요. 카일라는 총기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누가 서류를 가져갔을까요? 존이었어요. 누가 운동 전에 샤워를 하나요? 공항 당국은 금괴 밀수범이 공항을 통해 빠져나갈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저스틴은 사건을 돕기 위해 공항으로 파견됐어요. 용의자는 세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보안 요원들은 그의 여행 가방에서 수상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개인 소지품 뿐이었죠. 용의자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가 여행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하자 저스틴은 그 남자가 금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여행 가방에 몇 가지 물건만 들어있다면 쉽게 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두 손으로 가방을 들어야 했어요. 그건 안에 무언가 무거운 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저스틴은 근무를 마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푸치노를 주문하는 동안 누군가가 그의 지갑을 가져갔어요. 그는 한 남자가 도망가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저스틴이 쫓아갔지만 그 남자는 이미 검은 차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예비 형사는 자기 차에 올라타서 그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 빨리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10분 만에 검은색 차가 모퉁이를 돌면서 사라졌습니다. 저스틴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앞에 3대의 비슷한 검은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는 어느 차가 도둑의 것인지 알아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첫 번째 차와 세 번째 차 밑에 땅은 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차는 젖은 땅 위에 주차돼 있네요. 차 주인이 방금 도착했다는 뜻이죠. 한 남자가 경찰서에 왔고 저스틴이 그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 동전이 가짜라고 주장했어요. 판매자는 그것이 고대 동전이라고 말했고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죠.
저스틴은 동전을 힐끗 보고 그 남자 말에 동의했습니다. 왜죠? 그 동전에는 기원전 15년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가 기원전이라는 걸 알 수 없었죠. 꿈은 실현됩니다. 저스틴의 수습 기간은 끝났고 그는 이제 진짜 형사가 되었어요.